안녕하세요. 오늘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명상에 대한 거의 모든 것, 그 중에서 오늘은 명상이 정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네. 제 채널 하이어 라이프는 더 높고 자유로운 정신을 추구하고 이로 인해 내 주변 환경과 물질계가 바뀌는 라이프를 추구합니다. 네. 먼저 정서 건강의 열쇠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명상을 해오면서 가장 달라졌다라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명상을 주기적으로 일정한 시간, 많은 시간은 아니어도 되죠. 하게 되면 알아차리는 능력과 놓아주는 능력, 주의력을 향상시키고 감정적, 심리적 건강과 균형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것이 보다 행복하고 균형 잡힌 생활의 기반을 다져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긴 이런 예를 들어줬어요.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앞길에 막아 화가 치솟는다는 그런 경우인데 화라는 감정은 사실 우리의 신체와 정신에 스트레스를 주는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를 낸다는 거는 고통을 자처하는 그런 행위인데 명상을 할 줄 모르면 화는 오래도록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명상을 통해서 주의 집중, 알아차림, 놓아주기 이런 기술을 배우면 화가 난 부정적인 상태에서 훨씬 빠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 화가 일었다 하더라도 온 정신을 거기에 뺏기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제가 3년간 집중적인 명상을 해보기 전에 저는 사실 화를 잘 냈습니다. 아니면 꼭 참거나 그러나 좀 근원적으로 화가 덜 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자해 명상이라는 그런 기법도 있는데 그게 긍정적인 감정을 기르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올리는 가이디드 메디테이션에 보면 이 긍정적 감정을 인위적으로 주입하기 위해서 자기 전에 무의식을 정화시킬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즉 좋은 말들을 계속 반복해서 심어주는 그런 기법을 사용하는데요. 일종의 그것이죠. 네, 그래서 이로써 부정적인 감정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긍정적인 감정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명상은 결과적으로 스스로를 돌보는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네, 여기 책에 보면 아주 커다란 하트를 껴안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여기서 표현을 해놨어요. 네, 그러면 이 명상이 구체적으로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역시 어떤 연구, 어떤 대학, 전문가 이런 것이나 우리가 좀 더 신뢰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첫 번째 우울함을 감소를 시키는데 이것은 2014년 국제 연구를 통해서 마음챙김 명상을 한 청소년 집단이 불안 증세가 줄었다는 점에서 드러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했는데 이 효과가 지속되었다는 점을 미루어 보면 마음챙김이 우울 등 증상의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이미 우울에 깊이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전문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해야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작은 미세한 일상 속에서의 작은 우울은 확실히 명상이 근원적으로 예방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네. 그래서 6개월 이후도 차이가 크죠. 그리고 나서도 계속 꾸준히 유지를 하게 되면 금방 바로 우울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 불안 및 기분 장애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06년에 20회의 대조시험을 무작위로 해봤는데 명상 수행이 기분 장애나 불안 장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이 발표됐고요. 2012년에 미국의 메타 분석에서는 명상이 불안 증세를 줄여준다는 점이 아예 드러났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학계에서 인정을 한 거죠. 네, 그 다음 정서지능과 회복력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심리치료사인 론 알렉산더 박사의 말에 따르면
명상을 통한 주의의 통제는 회복과 정서지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특히 정서지능이 굉장히 회복이 빠르게 되거든요. 우리의 정서가 좀 더 풍요롭고 사랑을 잘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바뀌게 되죠. 네, 그래서 2008년 한 연구에서는 자해 명상이 변화와 역경에 대처하는 회복력을 길러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책을 통해서 자해 명상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자해 명상이라는 거는 심장을 정화시켜주는 명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팔리라는 지역의 언어로는 메따라고 부르는데, 자해는 불교에서 추구하는 사무량심이라는 사자성어로 표현이 되고요. 4가지 거룩한 마음가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수행을 통해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자신과 타인의 행복과 건강을 빌어보라고 여기서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해 명상법을 선택하는 이유는 일단 긍정적인 감정을 기르고 화와 혐오, 무관심, 이기심, 적이, 슬픔 이런 부정적 감정을 내려놓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불을 지핀 자애심은 명상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 자애심을 더욱 키울 수 있고요. 자애심이 커지면 기쁨, 행복, 열린 마음이 심장을 가득 메울 것입니다. 네, 사실 저도 외국에서 올라온 가이디드 메디테이션 사이트를 번역을 하면서 재편집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중심적인 그 명상의 핵이 이 자해 명상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굉장히 따뜻하고 온화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이러한 말들을 계속 반복해주는, 그러면서 뭔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를 5가지 단계로 여기서 이제 펼쳐놨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가 명상 자세로 앉고 눈을 감고 코로 3번 심호흡, 내쉴 때 몸을 이완하세요. 네, 3번, 4번 이런 횟수보다는요, 일단 이완하는 자세와 살짝 눈을 감는 것, 그리고 호흡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있는 그대로 자신이 진정으로 받아들였거나 사랑받았다거나 인정받았을 때의 느낌을 기억해 보세요. 그때의 상황이 안 떠올라도 괜찮다고 합니다. 좀처럼 기억이 안 나면 어떤 느낌일지 상상을 해보라고 하거든요. 마치 영화처럼 마음속으로 영상을 그리면서 느낌을 경험을 한번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과거에 사랑했던 그 경험도 좋고 뭔가 행복했던 경험 이런 것들을 떠올려도 좋겠죠. 네. 해외 여행을 갔을 때 그 설레는 마음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따뜻한 사랑을 기억해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세 번째, 그 느낌에 불을 지폈다면 이제 주의를 집중해서 기억이나 영상의 세세한 부분을 잊어버리고 그 감각만 알아채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 심장에 어떤 느낌이 느껴지냐 이렇게 한번 묻고 있어요. 이를 명상 대상으로 삼아서 집중을 해보라고 하고 계속해서 북돋우고 재현하고 키워보라고 합니다. 다른 생각이 방해가 되면 그저 알아차린 뒤 그 느낌으로 들어오면 된다고 합니다. 중간에 딴 생각이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중간에 가이디드 메디테이션 하더라도 멈추고 다른 거 하다가 다 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 항상 하루에 10분 정도로 인식을 하면서 실천을 하려고 하다 보면 저절로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4번째 단계는 느낌이 안정적이게 되면 자신에게, 타인에게, 온 세상에게 투영을 한번 해보라고 해요. 투영하는 대상 혹은 인물을 시각화해서 하면 더 도움이 된다고 하죠. 네, 이 시각화라는 거는 이 명상의 가장 핵심인데요. 이 편안하고 아름답고 안정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그 상태를 어떤 영상을 떠올리면서 그 시각화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평화롭고 아름다운 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봄이 되면 뒷산 같은데 근처에 거기에 나뭇잎이 이렇게 산들산들 흔들리는 경우가 있죠. 그 봄 햇살에
약간 따뜻한 느낌인데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서 나뭇잎이 흔들리는 느낌. 그게 굉장히 평화롭고 행복한 느낌이 저한테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상상을 해보고,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가끔 커피를 들고 길을 걸을 때 그 봄 햇살, 가을의 따스한 햇살도 좋죠. 그 느낌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과 함께 자신이 느끼는 거를 이미지와 이렇게 연상을 지어서 동시에 같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네. 네. 기분이 저절로 좋아지죠. 그 생각을 하면. 네. 그래서 그 다음 5번째는 다시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고 잠시 관찰을 해보세요. 그리고 온몸, 몸이 바닥이나 의자에 닿아 있는 감각을 알아차려 보세요. 제가 책을 잡고 있으면 그 책을 잡았을 때 그 느낌, 거기에 한번 집중을 해보는 거죠. 네. 그리고 준비가 되었으면 천천히 손가락 움직이고 눈을 뜨면 명상을 마무리해보세요. 네. 그리고 여기 하나 꿀팁이 있는데요. 우리가 타인을 시각화할 때는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 사람이 된다고 상상해보면 우리가 오해가 많잖아요. 근데 좀 더 이해가 된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그럼 마음의 평화가 오고 여유가 오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 사람하고 대면을 하게 되면요. 그 전에 있던 갈등이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명상 자체로 해결되는 경우를 저 많이 경험을 했어요. 물론 그 해결되는 그 하루가 지나고 이틀, 둘째, 셋째 날이 되면 다시 그 사람이 뭔가 좋지 않은 기운이나 화가 난 상태로 대면을 할 수도 있지만 그때 또 시간을 내서 혹은 집에 가서 명상을 하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려고 상상해보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예전처럼 좋은 관계를 계속 떠올리면 그 다음날이 되면 또 다시 좋은 관계가 되고 이게 반복되는 거를 느꼈거든요. 네. 여러분 한번 실행을 꼭 한번 해보시길 정말 강추합니다. 네. 다음으로 자 우리가 공감 능력이 많이 향상이 되거든요. 이 명상을 하게 되면. 그래서 2013년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자해 명상 등 연민을 바탕으로 하는 명상은 다른 사람들의 표정을 읽는 능력을 향상시켜 준다고 합니다. 네. 네. 여자들이 이런 게 조금 더 발달했는데요. 명상을 하게 되면 발달했지만 뭔가 자신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상대방의 그 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방해를 받거든요. 그런데 명상을 해서 자기 자신을 클리어하게 만들면 그 상대방이 주는 시그널을 오해 없이 왜곡 없이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이 너무 과하지도 않게 이렇게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게 굉장히 도와주거든요. 네.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명상가들의 뇌에서 공감과 관련된 부위의 신경 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점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 자기인식과 자기통제 능력이 증진이 됩니다. 네. 이것도 많이 큰데요. 명상을 하기 전에는 정말 귀찮았습니다. 모든 것이. 네. 하루 종일 자려고 하고 침대에서 나오기 싫고 막 이런 게으름이 본인이 불쾌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되돌려보면. 그러나 차라리 그런 느낌이 들고 이렇게 될 것 같다 싶을 때 명상을 하게 되면 거기서 가볍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생 살아나가는 것이 항상 가벼운 느낌이 계속 주어지진 않지만요. 명상으로 완전히 늘 가볍진 않지만요. 약간 무거워질 듯 할 때 명상을 하게 되면 그 무거운 것에 깊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예 없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8주간의 마음챙김 명상을 한 사람이 뇌에서 감정 조절, 자기 참조 처리, 주관과 관계된 부위의 회백질 밀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8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변화는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이것이 2011년 미국의 한 연구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것이 널리 퍼져서 네,
스트레스 덜 받는 나라가 되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네. 발전이 빨랐던 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지고 사는데 우리가 네, 그것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는. 네. 그 다음 긍정적 감정과 관계성의 조성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 감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을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희망이고 될 것이다라는 느낌인데요. 자해 명상이 여기서 또 언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해 명상을 참가한 연구자들이 긍정적 감정을 고양시키고 삶의 목적의식과 사회적 지지 등 개인적 자원을 북돋워준다는 점이 2008년 미국의 한 연구에서 더 밝혀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자해명상이 제일 중요해요. 한국어로는 자해명상이라고 하고, 네, 그냥 그 원어로는 뭐 어반던스 명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프로스페러티 명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풍요의 명상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사랑을 이제 테마로 하거든요. 거의 다. 네, 그래서 이것이 삶의 목적 의식도 만들어주고 개인의 자원을 북돋워준다. 즉 하려는 의지를 좀 생기게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2012년 미국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마음챙김이 노년층의 고독감을 줄여준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100세 시대이죠. 그래서 노년이 될수록 사회활동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때 고독감을 많이 줄여줄 수가 있죠.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정서건강이라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10년 내외로는 중요한 삶의 한 부분이 될 거라고 이제 예측하고 있죠. 어디서나. 네. 그래서 거기에 가장 핵심이 되는 어떤 부분이 명상으로 인한 뇌과학이라든가 어떤 심리 치료의 발달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네. 그쪽으로 제가 이 유튜브를 만들어서 조금 먼 미래를 보면서 차근차근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공감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아요. 정말. 네,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기법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자해 기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가이디드 메디테이션 그것과 흡사한 것이다 라고 소개까지만 해드리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정서건강 열쇠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우리가 스트레스 해소에 관해서 명상과 연관을 지어서 또 설명하는 파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굉장히 관심이 있으신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음 시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이어 라이프에서는 더 높고 자유로운 정신을 추구하고 내 주변 환경과 물질과 더 나아지는 그러한 라이프를 추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안녕.